사람들은 그녀를 그냥 청소 아주머니라 불렀습니다. 인사는커녕 눈길조차 주지 않았죠. 하루에도 수십 명이 스쳐가는 병원 복도에서 그녀는 묵묵히 걸레를 들고 고개를 숙였을 뿐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젊은 의사가 그녀에게 소리쳤습니다. 그 순간 병원 전체가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병원의 시작이 그녀의 두 손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을.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좋은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 새벽 5시 병원은 아직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정순 할머니의 하루는 이미 시작되었죠. 낡은 빗자루를 들고 병원 지하 복도를 천천히 쓸어 내려갔습니다. 78살의 노인이라고 믿기 어려울 만큼 꼿꼿한 등과 규칙적인 움직임이 인상적이었어요. 단정하게 빗어넘긴 하얀 머리카락, 깨끗하지만 소박한 옷차림, 그리고 깊은 주름이 자리 잡은 얼굴에서는 어딘가 품위가 느껴졌습니다. 여기도 깨끗하게. 이정순 할머니는 혼잣말을 하며 바닥에 떨어진 휴지 조각을 집어 올렸습니다. 병원 지하 복도는 매일 아침 가장 먼저 청소하는 구역이었어요. 오늘도 어김없이 한 뼘 한 뼘 꼼꼼하게 살피며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을 하듯 정성을 다했습니다. 6시가 되자 병원은 서서히 깨어나기 시작했어요. 일찍 출근한 병원 직원들이 하나둘 이정순 할머니 옆을 지나갔지만 눈인사조차 건네는 사람은 없었죠. 그저 투명인간처럼 존재감 없이 그 자리에 있을 뿐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정순 할머니는 그래도 지나가는 직원들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돌아오는 대답은 없었지만 표정에는 서운함보다는 따뜻한 미소가 머물러 있었습니다. 병동으로 올라갈 시간, 이정순 할머니는 청소도구를 정리해 카트에 실었어요. 엘리베이터 앞에서 기다리는 동안 간호사 몇 명이 수다를 떨며 다가왔습니다. 진짜? 그 환자 보호자가 또 뭐라고 했대? 아니, 민서영 선생님한테 따지더라. 우리 관은 왜 이렇게 검사가 늦냐고. 간호사들은 이정순 할머니가 서 있는 것도 모른 채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엘리베이터에 함께 탔지만 좁은 공간 속에서도 이정순 할머니는 그저 구석에 조용히 서 있을 뿐이었죠. 누군가에게 불편함을 주지 않기 위해 몸을 최대한 작게 움츠렸습니다. 오래된 습관이었어요. 오전 7시 병동은 아침 활기로 가득 찼습니다. 이정순 할머니는 환자들이 아침 식사하는 동안 복도를 청소했어요. 오늘은 특히 바빴습니다. 어제 저녁 응급 환자가 많이 실려왔다고 했죠. 복도 바닥에 묻은 얼룩들을 꼼꼼히 닦아내는 중이었습니다. 여기 좀 비켜주세요.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어요. 고개를 들어보니 흰 가운을 입은 젊은 여의사가 서 있었습니다. 민서영 의사였죠. 병원에서 실력으로는 인정받지만 차가운 태도로도 유명한 인물이었습니다. 이정순 할머니는 서둘러 청소도구를 옆으로 치웠습니다. 그러나 서두르는 과정에서 걸레봉이 떨어져 민서영 의사의 발 앞에 굴러갔어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정순 할머니는 얼른 몸을 숙여 걸레봉을 주우려 했지만 민서영 의사의 음성이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아니,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의사들이 지나다니는 복도를 이렇게 어지럽히면 어떡해요? 사고 나면 누가 책임져요? 민서영 의사의 목소리는 점점 높아졌어요.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이쪽을 흘깃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정순 할머니의 얼굴이 붉게 물들었지만 고개를 깊이 숙이며 사과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더 조심하겠습니다. 조심은 무슨. 이런 기본적인 것도 안 되면 다른 일을 찾아보세요. 환자 안전이 제일 중요한 병원에서. 민서영 의사는 말끝을 흐리며 한숨을 쉬었어요. 주변을 지나가던 몇몇 간호사들이 키득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정순 할머니는 묵묵히 걸레봉을 집어들고 청소 카트를 한쪽으로 밀었어요. 한평생 의사로 살아왔지만 지금은 그저 병원의 청소부일 뿐이었습니다. 그것이 스스로의 선택이었다고 해도 이런 상황에서 가슴이 아프지 않을 수 없었죠. 민서영 의사가 휙 돌아서서 가버린 후 이정순 할머니는 잠시 그 자리에 서서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누군가가 다가오는 기척이 느껴졌어요. 괜찮으세요? 고개를 들자 장미연 간호사가 따뜻한 미소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20년 넘게 근무한 베테랑 간호사였죠.
장미연 간호사는 이정순 할머니의 정체를 알고 있는 몇 안 되는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네, 괜찮아요. 내가 실수했으니까. 이정순 할머니는 옅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지만 목소리에는 서글픔이 배어 있었어요. 장미연 간호사는 주변을 살피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교수님, 왜 계속 이러세요? 현우 병원장님께 말씀드리면. 이정순 할머니는 재빨리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내가 원해서 하는 일인데. 현우에게 부담 주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그 아이도 내 뜻을 존중해주고 있잖아요. 그때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며 이현우 병원장이 나타났습니다. 40대 후반의 중년 남성으로 단정한 외모와 부드러운 눈빛이 인상적이었어요. 이정순 할머니와 눈이 마주치자 살짝 고개를 숙여 인사했지만 더 이상의 대화는 없었습니다. 마치 평소처럼 모르는 사이인 것처럼 행동했죠. 이정순 할머니는 그런 아들을 바라보며 가슴 깊은 곳에서 따뜻함을 느꼈어요. 자신의 뜻을 존중해주는 아들이 고마웠습니다. 병원에서는 그저 청소부로 살고 싶다는 어쩌면 이해하기 어려운 어머니의 선택을 받아들여준 것이었죠. 장미연 간호사는 이 짧은 눈빛 교환을 지켜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교수님, 전 이해가 안 돼요. 이 병원을 세우시고 평생을 바치신 분이. 장미연 씨, 난 내 일을 하고 있을 뿐이에요. 이젠 이것이 내 일이고 이 나이에 몸을 움직이며 병원에 있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하죠. 이정순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확신에 찬 음성이었어요. 장미연 간호사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정순 할머니의 단호함 앞에서 할 말을 잃은 것이죠. 그저 존경의 눈빛으로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이정순 할머니는 오전 8시 응급실 입구 근처를 청소하고 있었어요. 아침 회진 시간이라 의사들이 분주하게 오가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민서영 의사의 모습이 눈에 띄었죠. 민서영 의사는 어제와 다름없이 바쁘게 걸어가다 이정순 할머니와 마주쳤습니다. 눈길 한 번 주지 않고 지나치려는 순간 민서영 의사의 흰 가운이 청소 카트에 살짝 걸렸어요. 아, 정말. 민서영 의사가 짜증스럽게 소리쳤습니다. 가운 소매에 물기가 약간 묻은 것을 발견하고는 얼굴을 찌푸렸어요. 어제도 그러더니 오늘도 이래요? 이런 식으로 일하시면 안 되는데. 이정순 할머니는 고개를 숙이고 연신 사과했지만 민서영 의사의 목소리는 점점 더 커졌습니다. 주변에 있던 다른 의료진들과 환자들이 이쪽을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이정순 할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평생 의사로 살아오며 병원의 질서와 체계를 중요시했던 사람으로서 공개적으로 질책받는 상황이 낯설고 당혹스러웠죠. 죄송합니다만 제가 정리하고 있는 중이었어요. 조금만 기다려주셨으면. 이정순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민서영 의사는 더욱 언성을 높였어요. 기다려요? 응급실에서 의사가 환자 볼 시간에 청소 때문에 기다리라고요? 이건 우선순위를 모르는. 그때였습니다. 뒤에서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민 선생. 모두의 시선이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이현우 병원장이 서 있었죠. 그의 표정은 평소와는 달리 엄격했어요. 민서영 의사는 즉시 자세를 바로 했습니다. 병원장님. 민서영 의사의 목소리에 긴장감이 서렸습니다. 이현우 병원장은 잠시 이정순 할머니와 눈을 마주쳤어요. 그 짧은 순간 무언가 말하려는 듯한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이내 민서영 의사를 향해 고개를 돌렸죠. 잠시 제 방으로 와주세요.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권위가 담겨 있었습니다. 민서영 의사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고개를 끄덕이며 이현우 병원장을 따라갔어요. 그들이 사라진 후 주변은 다시 평소의 분주함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정순 할머니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아들이 개입한 것이 반갑지만은 않았습니다. 스스로 선택한 익명성이 깨질까 우려됐기 때문이죠. 장미연 간호사가 다시 다가왔어요. 괜찮으세요, 교수님? 이정순 할머니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요. 현우가 혹시 뭐라고 할까 걱정되네요. 장미연 간호사는 작게 웃었어요. 걱정 마세요. 병원장님은 현명하신 분이잖아요.
민서영 선생님도 좋은 의사예요. 다만 아직 젊어서. 그래요, 실력은 있어요. 내 강의 들을 때도 항상 앞자리에 앉아서 열심히 들었던 학생이었죠. 이정순 할머니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아직은. 장미연 간호사는 놀란 눈으로 이정순 할머니를 바라봤어요. 교수님 강의를? 민 선생님이 교수님 제자였던 거예요? 이정순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마지막 학년 학생들 중 한 명이었어요. 아마 기억하지 못할 거예요. 그땐 내가 지금과 좀 달랐으니까. 옅은 웃음을 지으며 말했지만 눈가에는 서글픔이 맺혔습니다. 그 사이 이현우 병원장 사무실에서는 조용한 대화가 오가고 있었어요. 민서영 의사는 긴장한 채로 의자에 앉았습니다. 이현우 병원장이 조용히 입을 열었죠. 민 선생은 우리 병원에서 가장 유망한 의사 중 한 명이에요. 민서영 의사는 약간 긴장을 풀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과찬이십니다. 이현우 병원장은 잠시 창밖을 바라보다 다시 민서영 의사를 향해 말했어요. 하지만 의사로서 갖춰야 할 건 실력만이 아니라는 걸 민 선생은 아직 모르는 것 같네요. 민서영 의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이현우 병원장이 계속해서 말을 이었어요. 우리 병원의 역사를 알고 있나요? 민서영 의사는 당혹스러운 표정으로 이현우 병원장을 바라보았어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았습니다. 네. 물론 알고 있습니다. 이 병원은 20년 전에 설립되었고 현재는 병원장님께서. 민서영 의사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어요. 이현우 병원장은 고개를 가볍게 저었습니다.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이 병원은 단순히 건물이 아닙니다. 사람이 중심이죠. 민서영 의사는 잠시 침묵했어요. 이현우 병원장이 무슨 말을 하려는 건지 감을 잡을 수 없었습니다. 그저 방금 전 복도에서 있었던 일 때문에 훈계를 받는 것이라 생각했죠. 죄송합니다. 제가 방금 복도에서 좀 감정적으로 대응했습니다. 다만 환자 진료가 급해서. 민서영 의사는 변명하려 했지만 이현우 병원장이 손을 들어 말을 멈추게 했어요. 그 청소하시는 분에 대해 뭘 알고 있나요? 이현우 병원장의 목소리는 더 진지해졌습니다. 민서영 의사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청소하시는 할머니요? 특별히 아는 건 없습니다. 청소업체에서 오신 분 아닌가요? 이현우 병원장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서랍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20여 년 전으로 보이는 사진 속에는 젊은 여성 의사가 결연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주변으로 몇몇 의사들과 간호사들이 모여 있었죠. 이 사진 속 인물을 알아보겠어요? 이현우 병원장이 사진을 민서영 의사 앞으로 밀었습니다. 민서영 의사는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어요. 그리고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아, 이분은. 맞아요. 우리 의대 학장이셨던 이정순 교수님이죠. 지금은 은퇴하셨지만. 이현우 병원장의 말에 민서영 의사의 눈이 점점 커졌어요. 하지만 그게 지금 저와 무슨. 민서영 의사의 말이 흐려졌습니다. 그때 어떤 생각이 스쳐 지나간 듯 표정이 굳어졌어요. 설마. 이현우 병원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방금 선생님이 복도에서 언성을 높였던 그 청소부가 바로 우리 병원의 설립자이자 전 의대 학장 이정순 교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잠시 말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보던 이현우 병원장의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그리고 제 어머니이기도 합니다. 민서영 의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죠. 그럴 리가. 어떻게? 왜? 이현우 병원장은 사진을 다시 서랍에 넣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은퇴 후 지난 3년간 자원에서 이 일을 하고 계세요. 본인 뜻이었죠. 병원에 계속 있고 싶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의사나 교수로서가 아니라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마음으로 일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민서영 의사는 말문이 막혔어요. 갑자기 어제와 오늘 자신의 행동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동안 무시하고 함부로 대한 그 노인이 바로 자신이 학창시절 가장 존경했던 교수였다는 사실이 충격으로 다가왔죠. 저는
몰랐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민서영 의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현우 병원장은 잠시 침묵했다가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무도 자신의 정체를 알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특별 대우를 받길 원하지 않으셨죠. 그래서 저도 존중해드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책상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어요. 민 선생이 어머니에게 했던 행동을 보고 더 이상은 침묵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는 그들의 지위나 외모가 아니라 우리의 품격을 보여주는 거라고 어머니는 항상 말씀하셨어요. 민서영 의사는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부끄러움과 후회가 밀려왔어요. 학창시절 자신이 들었던 이정순 교수의 가르침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환자를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와 함께 일하는 것이다. 그 말의 의미를 이제야 조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죠. 이현우 병원장은 민서영 의사를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머니의 정체를 공개하는 것이 제 본의는 아니었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모든 직원들이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민서영 의사는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학창시절 강의실에서 봤던 카리스마 넘치는 교수님이 병원 복도를 청소하는 모습을 상상하니 믿기지 않았어요. 그럼 지금 바로 민서영 의사가 자리에서 일어서려 했지만 이현우 병원장이 손짓으로 제지했습니다. 어머니께 직접 사과하는 것은 조금 나중에 해주세요. 먼저 병원 전체에 이 사실을 알리려고 합니다. 오늘 오후에 내부 메일을 보낼 예정이에요. 민서영 의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사무실을 나온 민서영 의사는 복도를 걸으며 자신의 행동을 되돌아보았어요. 어제와 오늘 아침 이정순 할머니에게 했던 무례한 행동들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부끄러움이 밀려왔죠. 의학적 실력만 갖추면 좋은 의사가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병원 직원들의 이메일함에는 이현우 병원장의 특별 공지가 도착했어요. 제목은 단순했습니다. 우리 병원의 숨은 영웅에 관하여. 메일 내용은 이정순 교수의 양력으로 시작했습니다. 의대 최초의 여성학장, 20여 년간의 교수 생활, 그리고 이 병원의 설립자라는 사실이었죠. 이어서 은퇴 후 자신의 의지로 병원 청소를 자원했다는 사실과 그 이유에 대한 설명이 있었어요. 이정순 교수님은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의료인은 환자를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와 함께 일하는 것이라고. 은퇴 후에도 병원에 계속 기여하고 싶었던 교수님은 가장 낮은 자리에서 묵묵히 봉사하기로 결심하셨습니다. 그것이 교수님께서 생각하신 진정한 의료 정신이었습니다. 메일은 이렇게 끝을 맺었어요. 우리 모두가 이정순 교수님의 정신을 기억하고 모든 구성원을 존중하는 병원 문화를 만들어 나가길 바랍니다. 메일이 발송된 직후 병원 내에 작은 소동이 일었습니다. 특히 이정순 할머니에게 무심했던 직원들은 크게 당황했어요. 어떤 이들은 부끄러워하며 서로 눈치를 보았고 어떤 이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날 오후 이정순 할머니는 평소와 같이 3층 병동을 청소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지나가는 직원들이 예의 바르게 인사를 건네기 시작했고 어떤 이들은 존경의 눈빛으로 바라보았죠. 이정순 할머니는 상황을 눈치챘지만 평소와 다름없이 담담하게 일을 이어갔습니다. 장미연 간호사가 이정순 할머니에게 다가왔어요. 교수님, 지금 메일 보셨어요? 목소리에는 걱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이정순 할머니는 청소 도구를 정리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메일은 확인하지 않았어요. 무슨 일이 있나요? 장미연 간호사는 잠시 말을 고르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병원장님께서 교수님의 정체를 모든 직원들에게 알리셨어요. 내부 메일로요. 이정순 할머니의 손이 잠시 멈추었습니다. 깊은 숨을 내쉬며 고개를 들었어요. 그랬군요. 현우가. 죄송해요, 교수님. 제가 말했어야 했는데. 장미연 간호사가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정순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요. 언젠가는 알려질 일이었죠. 다만 이렇게 갑작스럽게
복도 건너편에서 민서영 의사가 망설이는 듯한 발걸음으로 다가왔습니다. 평소의 당당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어색함과 부끄러움이 뒤섞인 표정이었어요. 이정순 할머니와 시선이 마주치자 민서영 의사는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교수님, 정말 죄송합니다. 민서영 의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제가 정말 무례했습니다. 이정순 할머니는 조용히 청소도구를 한쪽으로 밀고 민서영 의사를 바라보았습니다. 장미연 간호사가 눈치를 채고 살짝 물러났어요. 괜찮아요, 민 선생. 앉을까요? 이정순 할머니는 복도 한쪽에 있는 의자를 가리켰습니다. 두 사람이 나란히 앉자 잠시 침묵이 이어졌어요. 민서영 의사는 손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수술실에서도 떨리지 않던 그 손이 지금은 가늘게 떨리고 있었죠. 저는 전혀 몰랐습니다. 교수님께서. 민서영 의사가 말을 이으려 했지만 이정순 할머니가 부드럽게 웃으며 말을 가로막았어요. 그게 제 의도였어요. 아무도 알지 못하길 바랐으니까요. 민서영 의사는 고개를 들어 이정순 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왜요? 교수님께서는 이 병원의 설립자시고 우리 모두가 존경하는 분인데 왜 이런 일을? 이정순 할머니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다가 내쉬었어요. 그리고는 병원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제가 의대 교수로 있을 때 많은 학생들을 가르쳤어요. 그 중에는 당신도 있었죠. 민서영 의사의 눈이 커졌습니다. 기억하고 계셨어요? 이정순 할머니는 부드럽게 웃었어요. 물론이죠. 앞자리에 항상 앉아서 질문도 많이 하던 학생이었잖아요. 민서영 의사의 얼굴에 옅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잠시 추억에 잠기는 듯 했어요. 그때 내가 항상 강조했던 것 기억나요? 이정순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민서영 의사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조용히 대답했어요. 환자를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와 함께 일하는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이정순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은퇴를 앞두고 생각해보니 내가 정말 그렇게 살았는지 의문이 들더군요. 직책과 명예에 익숙해지다 보니 어느새 겸손함을 잃어버린 건 아닌지. 민서영 의사는 말없이 경청했어요. 이정순 할머니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그래서 결심했어요. 은퇴 후에도 병원에 남아있고 싶었지만 더 이상 의사나 교수로서가 아니라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마음으로 일하고 싶었죠. 내 스스로 겸손함을 배우는 시간이기도 했고요. 이정순 할머니의 눈에 깊은 통찰력이 빛났어요. 그리고 놀라운 발견을 했답니다. 병원의 맨 아래에서 바라보는 풍경은 정말 달랐어요. 누구도 눈을 마주치지 않고 인사하지 않는 투명 인간이 되어 보니 우리 의료계가 놓치고 있는 것들이 보이더군요. 민서영 의사의 눈에 부끄러움이 어렸습니다. 자신도 그런 사람 중 하나였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이죠. 사람은 직책으로 보지 말고 태도로 봐야 해요. 이정순 할머니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단호했습니다. 100마디 말보다 한 번의 행동이 중요하죠. 특히 우리 같은 의료인은 더욱 그래야 해요. 민서영 의사는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교수님, 제가 많이 부족했어요. 이정순 할머니는 민서영 의사의 손을 살며시 잡았어요. 괜찮아요. 젊은 의사라면 누구나 거치는 과정일 수 있어요. 중요한 건 깨닫고 변화하는 거죠. 민서영 의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앞으로는 달라지겠습니다. 정말 제대로 된 의사가 되도록 노력할게요. 이정순 할머니는 따뜻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됐어요. 민 선생은 실력이 출중한 의사예요. 거기에 마음까지 더해진다면 정말 훌륭한 의사가 될 거예요. 다음 날 아침 병원은 완전히 달라진 분위기였습니다. 이정순 할머니가 청소도구를 들고 복도를 지나가자 모든 직원들이 공손하게 인사를 건넸어요. 어떤 이들은 깊이 고개를 숙이며 존경의 마음을 표했고 어떤 이들은 다가와 도움을 청하기도 했습니다. 이정순 할머니는 이런 상황이 오히려 불편한 듯했어요. 평소처럼 조용히 일하고 싶었지만 이제는 불가능해진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묵묵히 자신의 일을 계속했죠. 오전 회의실 앞에서 청소를 하고 있을 때 이현우 병원장이 다가왔어요.
아들과 어머니는 잠시 눈을 마주쳤습니다. 주변에 아무도 없자 이현우 병원장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어머니 뜻을 어기고 정체를 공개해버려서. 이정순 할머니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괜찮아, 현우야. 내 입장도 이해해. 다만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구나. 다들 나를 다르게 대하는데. 이현우 병원장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니가 원하신다면 저희가 적응할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요? 어머니께서는 계속 하시던 일을 하시고 직원들도 점차 자연스럽게 대하게 될 테니까요. 이정순 할머니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야겠구나. 시간이 해결해주겠지. 그때 회의실 문이 열리고 여러 의사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현우 병원장은 다시 공식적인 표정으로 돌아가 가볍게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오후, 이정순 할머니는 평소처럼 4층 병동을 청소하고 있었어요. 환자 보호자 한 명이 도움을 청했습니다. 저기, 할머니 화장실이 어디 있는지 좀 알려주시겠어요? 이정순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친절하게 안내해 주었어요. 그런데 뒤에서 누군가가 황급히 달려와 끼어들었습니다. 아, 교수님. 제가 모시겠습니다. 젊은 간호사가 허둥지둥 나섰어요. 이정순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제가 이미 안내해드렸으니. 하지만 간호사는 계속해서 나서려 했고 환자 보호자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았어요. 이정순 할머니는 조용히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점심시간, 이정순 할머니는 평소처럼 직원 식당 구석자리에 앉아 도시락을 꺼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여러 의사와 간호사들이 다가와 인사를 건넸고 몇몇은 자리에 앉아도 되는지 물었습니다. 물론이죠, 앉으세요. 이정순 할머니는 미소 지었지만 눈빛에는 약간의 당혹감이 어렸어요. 평화롭게 혼자 식사하던 시간이 이제는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식사 중에 민서영 의사가 다가왔어요. 어제와는 다른 차분하고 정중한 모습이었습니다. 점심 잘 드시고 계신가요, 교수님? 민서영 의사가 공손하게 물었어요. 이정순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고마워요. 민서영 의사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말을 이었어요. 저희 과에서 다음 주에 케이스 컨퍼런스가 있는데 혹시 교수님께서 시간이 되신다면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이정순 할머니는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잠시 생각에 잠기다가 조용히 대답했어요. 글쎄요. 난 이미 은퇴한 몸인데. 물론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교수님의 경험과 지혜가 저희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서요. 민서영 의사의 눈빛은 진심이었습니다. 이정순 할머니는 미소를 지었어요. 한번 생각해 볼게요. 하지만 약속은 못해요. 민서영 의사는 기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병원 내에서 이정순 할머니를 향한 태도는 조금씩 변화하고 있었어요. 처음에 지나친 공경과 부자연스러움은 줄어들고 자연스러운 존중으로 바뀌어가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청소 일을 계속하는 이정순 할머니를 직원들은 이제 익숙한 눈으로 바라보게 되었죠. 그날 오후, 이정순 할머니는 민서영 의사의 과에서 열리는 케이스 컨퍼런스에 참석했어요. 처음에는 구석자리에 조용히 앉아 있었지만 토론이 진행되면서 점점 대화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수십 년간의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통찰력 있는 조언에 젊은 의사들은 감탄했죠. 컨퍼런스가 끝나고 민서영 의사가 이정순 할머니에게 다가왔어요. 교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큰 도움이 되었어요. 이정순 할머니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별 말씀을요. 오랜만에 의학 토론에 참여하니 즐거웠어요. 앞으로도 가끔 이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민서영 의사의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이정순 할머니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가끔은 좋을 것 같네요. 복도를 함께 걸으며 민서영 의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교수님, 정말 청소 일을 계속하실 건가요? 이정순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네, 계속할 거예요. 그동안 많은 것을 배웠거든요. 지위나 직책이 아닌 사람 그 자체로 바라보는 법을요.
물론 이제는 가끔 의학적인 조언도 함께 나눌 수 있겠네요. 민서영 의사는 존경스러운 눈빛으로 이정순 할머니를 바라보았어요. 교수님께 정말 많이 배웁니다. 단지 의학뿐만 아니라 삶에 대해서도요. 그들이 엘리베이터 앞에 도착했을 때 장미연 간호사가 다가왔습니다. 교수님, 컨퍼런스는 어떠셨어요? 이정순 할머니가 대답하기 전에 민서영 의사가 먼저 말했어요. 정말 놀라웠어요. 교수님의 조언 덕분에 어려운 케이스를 해결할 실마리를 찾았답니다. 장미연 간호사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럼요. 교수님은 누구보다 이 병원을 아끼는 분이세요. 말없이 지켜오셨죠. 세 사람은 함께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이정순 할머니는 청소도구를 손에 들고 민서영 의사는 차트를, 장미연 간호사는 약품 바구니를 들고 있었습니다. 각자 다른 역할을 가졌지만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같은 존중이 담겨 있었어요. 한 달 후 병원 로비에 새로운 명패가 걸렸습니다. 이정순 병원 설립자 및 명예 자문교수라고 쓰여 있었죠. 그리고 그 아래에는 작은 글씨로 이런 문구가 있었습니다. 진정한 의료인은 직책이 아닌 태도로 말한다. 이정순 할머니는 여전히 매일 아침 병원 지하부터 청소를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일주일에 2번 젊은 의사들과의 컨퍼런스에도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민서영 의사는 그런 이정순 할머니를 진심으로 존경하며 배우고 있었죠. 어느 날 아침 이정순 할머니가 로비를 청소하고 있을 때 한 새로운 직원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저기 내과가 어디인가요? 이정순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친절하게 안내했어요. 그 직원이 고맙다며 가버린 후 옆에 있던 민서영 의사가 말했습니다. 교수님, 사람은 직책으로 보지 말고 태도로 봐야 한다고 하셨죠? 이제야 그 의미를 진정으로 이해하게 된 것 같아요. 이정순 할머니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우리 모두는 결국 같은 길을 걷고 있으니까요. 환자를 위해 함께. 그리고 둘은 나란히 걸어가며 새로운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너무 자주 옷차림과 직책으로 사람을 판단합니다. 하지만 진짜 위대한 사람은 가장 조용한 자리에서 가장 깊은 책임을 지고 있었습니다. 이정순 할머니는 오늘도 복도를 걷습니다. 말없이 묵묵히. 그리고 병원은 그런 그녀의 조용한 손길 위에 서 있습니다. 존중은 이름이 아니라 누군가를 대하는 우리의 방식에 담겨야 합니다.